자, 여섯 번째 등록의 결격 사유 무엇일까요? 자, 등록을 할 때 이제 결격 사유, 자격 결하는 결격 사유가 자, 박스 보시면 자그마치 10조에 12개나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등록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시험장 갈 수 있는데 자, 등록할 때는 안 돼라고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거기도 모르고 등록 신청을 하러 가시면 안 될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등록 신청할 때 안 되는 경우 뭐냐? 자,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등록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자,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한 문제 간단하게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뒤쪽으로 가서 이제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실까요? 자, 등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격 사유는 어떤 의미를, 그리고 적용 대상은 뭐가 될까요? 자, 먼저 자격을 결하신 분, 문제가 있는 분, 이분들이 중개업을 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중개업하다가 사고 치고 또 나중에 교도소 갔다가 교도사가 그냥 자기 집 들락날락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으신 분, 나중에 교도소 나왔어도 얼마 동안 3년 동안 자기입니다. 집행면제 받고 나왔을 때도 3년 동안, 그리고 이 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금액이 이제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 3학년 위반에 2천, 1학년 위반에 1,000만 원 있을 겁니다. 그걸 받았을 때 얘는 얼마 동안 3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자, 그래야 이제 나중에 중개업도 문제가 없죠. 그 소리입니다. 자, 뭐 적용 대상, 자, 그리고 의,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자, 네 번째가 이제 새로 갑자기 생겼습니다. 벌금형. 자, 벌금형을 따로 분리해서 선고를 해라. 그리고 이제 분리 선고 외에 자, 문제가 된 게 이제 형법과 그리고 우리 법률이 이제 동시에 경합하게 됐을 때 사기하고도 배임하고도 관련되고요. 아니면 또 폭행하고 막 관련되거나 우리 법률에 금쟁이 등하고 관련되거나 했을 때 요거 이제 충돌했을 때를 경합법, 그러니까 한 행위로 이 법도 저 법도 막 해당됐을 때에는 지금은 따로 분리를 해서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처음 들어왔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되는데 합쳐야 한다. 자, 그런 소리는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 저 끝에 가서 분리에다가 꼭 동그라미 표시가 분리, 합하여 X입니다. 따로따로.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결격사유 유형.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감이 하나가 될 거니까요. 결격사유는 어떤 유형이, 그리고 이제 몇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영업을 못하나, 거물을 못하나,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자, 그입니다. 자, 첫 번째 가로 1번 쪽에 이제 행위 무능력자. 자,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용어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행위가 무능력하신 분, 아니면 능력을 제한받는 분. 자, 그분이 바로 이제 민법 등에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미성년자 보실까요? 미성년자,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중개업을 할 때 문제가 되겠죠. 돈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요. 계약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막 3,000만 원 받았는데 저녁에 가서 술을 또 다 먹고 나중에 다음날 멀쩡하게 깨나면 책임져라. 그러면 너무 가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개업을 애초부터 못하게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자, 지금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20세가 아니라 얼마라고 합니까? 19세 미만자. 나이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려서 돈 개념이 없으니까 중개업을 하지 마세요. 자, 누구든지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학생도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뭐는 안 된다고요? 중개업은 안 돼. 자, 근무는 안 돼. 그리고 등록 신청은 안 돼. 자,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시험장 가는 거야 큰 문제 없다. 자, 계약서 쓸 때는 문제가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만 꼭 점검해 놓으시고요. 거기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을 했을 때 의제 성년자로 바로 성년자로 간주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이만 갖고 따지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용어가 좀 달라졌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 법제처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나오는데 용어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 2번 우리 교재 같은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우리 예전에 금치산자계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 맛이 가도 심하게 가신 분, 자, 그분이 바로 이제 피성년 후견인 맛이 조금 덜 가신 분, 피 올 때만 이상하고요. 피 안 올 때는 멀쩡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게 됐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남의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자, 가로 2번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요. 파산 선고를 받고 자, 주의하십시오. 신용 회복 중 괜찮습니다. 신용 불량까지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빚이 너무 많아서 법원에다가 파산 선고 신청해서 파산 선고가 돼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으면 돈을 다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선고까지 다 없애야 됩니다. 복권되지 않으면 그 상황 자체가 이제 뭐에 해당된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파산 선고 받았으니까요. 재산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중개업했을 때 문제가 된다입니다. 사고 쳐놓고 맨날 뭐만 들이댑니까? 배만 대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큰 문제가 되니까요. 책임 못 질 거잖아. 그럼 중개업하지 말아라.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당연히 머리는 좋으니까 파산 선고 받으신 분도 따기는 따는데 중개업 할 때는 안 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세 번째 앞에는 별표를 2개 정도 꼭 해놓으시고요. 이제 형의 선고가 나옵니다. 자, 금고 이상. 자, 금고 이상이면 금고, 그리고 징역, 그리고 사형. 괜히 또 사형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사형 선고 받으신 분도 모범 생활하면은 중간에 가석방 돼서 풀려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도 대상입니다. 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집행, 뭐 교도소에서 수감이 다 되고 이제 복역이 다 끝났습니다. 자, 집행이 종료됐다고 해도 얼마라고요? 3년. 저 끝에 이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 종료에다가 동그라미를 잘 해놓으시고요. 가석방 받고 나왔을 때도 잔영기에다가 3년 지나면 만기석방이면 3년만 지나면 괜찮아요. 무기징역자도 13년만 지나면 괜찮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가로 안에 거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거기가 이제 가석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뭐를요? 집행이 면제된 경우, 그입니다. 면제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시고요.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못하게 하겠다. 집행 다 끝내고 나왔는데도 3년 기다려봐기입니다. 그리고 면제받고 나왔는데 얼마라고요? 3년을 계입니다. 먼저 징역형 선고되고 그리고 수감생활 하다 나오면 사회 적응이 정말 어렵습니다. 3년 동안 지켜보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 이제 또 사고 치고 또 들어가니까요. 못 믿겠다. 소리 나왔습니다. 자, 먼저 만기 석방은 3년만 가면 되겠죠. 기간 다 채웠으니까. 그리고 가석방은 중간에 풀려 나온 거니까요. 자, 5년 선고받고 3년 만에 나왔대 2년 남았다. 거기다가 또 3년 보태면 총 5년 계획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산도 해봐라. 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자는 잔영기가 10년이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랬으니까 1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 번째가 이제 집행 면제 사유가 쭉 나오죠. 자, 먼저 법률 변경, 정말 운 좋게 법률이 변경돼서 구법으로는 죄가 됐는데 신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죄가 안 됐을 때 요번에 간통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니다. 그렇게 법률이 변경되면 선고는 있지만 집행할 필요는 아예 없으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거기는 3년만 지나면 돼요. 자, 이유는 물어보지 않는데 법률 변경은 얼마입니까? 요거 물어볼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B번은 형의 시효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징역형을 선고를 해놨는데 집행을 계속 안 합니다. 국가가 걸 일 없습니다. 자, 일정 기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면서 뭐 하지 말아라? 집행하지 말아라. 집행 계속 안 했으니까. 여기도 3년 정도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고가 있었으니까. 자, 그입니다. 자, C번 쪽에서 외국에서 형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 와서 또 살아라. 그러진 않겠다. 대신에 여기도 3년은 가라. 살다가 왔잖아. 외국에서, 교도소에서. 그입니다. 다음 이제 D번 쪽에 이제 가끔씩은 특별사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국경일. 국경일에 특별일. 여기서 이제 가끔씩은 일반인에 대해서 이제 특별사면을 내릴 건데, 거기도 이제 사면 조치를 통해서 얼마 동안 살다가 나왔으니까 3년 동안은 가라. 주의하실 게 이제 일반 사면은 즉시인데, 거기는 이제 바로 선고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공소시효도 즉시인데 얼마는요? 형의 시효와 같은 시효일에도 사면은 좀 다릅니다. 일반 사면은 거기는 즉시인데 특별 사면은 3년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자, 금고 이상의 형의 뭐를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때 자, 먼저 형을 선고해 놓고 초범이니까 교도소다 집어넣으면 못된 짓 다 배워 나오니까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얼마 동안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등록 신청을 못 하고요. 반대로 이제 유예 기간이 지났을 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등록 신청은 가능해요. 기하시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항상 우리 문제에서 줄 거니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으면 2년만, 유예기간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됐을 때, 자격 취소되면 얼마 동안이라고 했습니까? 3년 동안 시험장도 못 가고요. 3년 동안 근무도 못하고, 그 정도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뭐를 못하게 한다고요? 근무를, 등록 신청을 못하게 합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못하게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법을 위반해서 저 뒤쪽에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배우실 건데요. 자격이 정지가 되면은 그 정지 기간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뭐를요? 등록 신청을 못하게 하겠다. 근무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이제 자격 정지. 그러면 정지 기간.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으로 와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등록 취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격 취소. 여기는 등록 취소. 자격은 멀쩡한데 등록 취소를 당했을 때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시험장 갈 필요는 없고요. 3년 동안 등록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3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등록 취소도 3년에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숫자 바꾼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아까 2번은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여기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꼭 밑줄에 넣으시길 폐업 신고를 한 자, 그 폐업 신고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 없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업무 정지 얻어맞고 폐업 신고했으니까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아까 자격 정지였습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거의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사장님도 근무는 안 된다. 자, 2번은 종업원. 네 번째는 사장님 꼼짝 말아라. 정지 기간은 등록 신청이 안 돼요. 근무가 안 돼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5번 쪽에 아주 중요하고요. 5번에 이제 자, 39조가 바로 등록 취소 나중에 이제 배우시긴 하실 건데 자, 먼저 업무 정지가 나오긴 하는데요. 자, 업무 정지 받은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법인입니다. 자, 뒤쪽에 이제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꼭 여기다가 처분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먼저 발생은 2월에 꾸물거리니까 처분은 5월에 그러면 사원이나 임원은 발생 당시가 맞을까요? 그리고 처분 당시가 맞을까요?입니다. 먼저 발생 당시가 맞겠죠.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했을 때 A, B, C, D, E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처분 때릴 때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럼 억울하게 막 차 타신 분만 얻어 맞을 거냐고입니다. 발생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은 다른 사무소 가서 근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등록 신청도 안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수 사고 치고 와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근무냐, 다른 데 가서 영업이냐. 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발생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처분 X. 자, 뒤쪽에 이제 자,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로서 이제 고용인은 아니고요. 자, 뒤쪽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바로 업무 정지 기간이 뭐하지 않은 사람, 경과되지 않는 분. 여기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한번 해보실까요? 여섯 번째 우리 벌금은 우리 시험 문제 감으로 더 많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 벌금. 그리고 반드시 이 법이니까요. 자, 이 법에다가 꼭 박스에 넣으실까요? 저 법은 묻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 이상의 300만 원 꼭 박스에 넣으시고요. 자, 금액도 예전에는 없었다가 지금은 300만 원 이상의 뭐를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동안입니까? 3, 3억이 어디 터집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고요? 등록 신청 못한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이 법이니까 공인중개사 법이니까 다른 법은 절대 묻지를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도로교통법 맨날 했었고요. 도로교통법으로 금액을 300만 원 넘어가도 3,000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됩니까? 해당하지 않아요. 무슨 법요? 공인중개사법만. 벌금은 아주 약한 제재니까요. 공인중개사법으로만 따지겠다. 도로교통법, 형법 아닙니다. 뭐 특정 범죄 이런 것도 아니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이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뭐에 해당됐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2개월이라는 넉넉한 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업무인계도 해야 되니까.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뭐에 해당된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간에 이제 2월 이내에, 저 끝에 보시면 이렇게 2월 이내에, 2월을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거기다 이제 3월이나 1월이나 X개입니다. 그리고 특시는 아니고 개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차피 업무인가는 해줘야 되니까 2월 정도 넉넉하게 기간 주겠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2월이 경과됐는데도 해소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이나 영업 못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식은 이제 우리 아래쪽에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 징역형 그리고 벌금형 문제가 되는데 그 아래쪽에 이제 다른 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 징역형이나 금고나 사형 같은 것은 이법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워낙 크니까. 대신에 벌금만큼은 두 번째 박스 꼭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른 법 위반이면은 거기서만큼은 문제는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가도 비교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결격사에 해당되는 경우에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뭐가 안 되고요. 등록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무조건 막아버립니다. 자, 대신에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이제 등록 취소를 무조건 나중에 정량해서 결격 사유 나중에 보실 겁니다. 결사소송에서 배우실 겁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를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해야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X. 자, 그 소리가 이제 가로 2번에 절대적인 등록 취소다. 자격 결함이니까 중개업을 해서는 아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상대적 X.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2월. 자, 거긴 봐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개업에 종사하는 것도 안 된다. 가로 1번, 2번 등록 신청 자체도 안 되고요. 뭐도 안 되고, 근무도 안 되고. 하여튼 집에서도 쫓겨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사무소에도 아예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으니까 큰 문제가 되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이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정도 간단해 보시고요. 그 나머지 뭐 기타 정도에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결격 사유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한번 이제 메모를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긴 할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주의를 꼭 해보실 게 있습니다. 자격을 기억한다는 뭐는요? 결격 사유는 시험 문제로 무조건 나오게 되니까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6번째 우리 결격 사유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이제 정리를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격을 결한다. 자, 무슨 사유가 있다고요? 결격 사유.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결격 사유가 한 문제가 매년 나오게 될 거니까요. 자격을 결한다는 무슨 사유? 결격 사유. 자격을 결한다. 결격 사유. 사유가 몇 개 있다고요? 자그마치 12개. 12개 정도가 있으니까요. 12개를 점검을 꼼꼼하게 한번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 결한 사유가 12개. 자, 시험 문제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법대로 순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10조부터 이제 1, 2, 3, 4 해서 12개가 나오니까 우리 교재하고 이제 조금 다르게 뭐 순서는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씩 12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가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성년이 아직 안 되신 분. 자, 우리 미성년자는 이제 나이가 얼마로 됐습니까? 나이가 만으로 내려갔죠. 자, 만 얼마입니까? 만 바로 이제 19세. 자, 여긴 만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생일까지 모두 지나야 됩니다. 다 차야 됩니다. 만, 고소리입니다. 자, 19세 이제 미만자가 미성년자인데, 자, 시험은 중학생도 합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합격은 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중개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근무가 안 되게 됩니다. 자, 거기다 이제 뭐를 했을 때입니까? 민법에서는 혼인을, 우리 민법 교수님 얘기할 겁니다. 혼인을 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성년자. 근데 여기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미성년자. 나이만 갖고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혼인을 10번 하건 20번 하건 이혼을 10번 하건 20번 하건 아예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19세 생일까지 안 지나면 등록 신청을 못하고 근무도 안 된다. 무슨 나이 어린 것이 중개업이냐 게임입니다. 남의 재산 다 말아먹는다. 자, 게임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마시 가신 분이 있었죠. 요 분이 바로 이제 제한능력자. 여기도 같은데. 자, 먼저 피한정 후견인 그입니다. 한정. 자, 옛날에 한정치사한자라고 했던 분. 자, 후견. 자, 뒤에서 봐주는 사람. 자,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피를 보고 있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 자, 먼저 피 안 올 때는 괜찮은데 피 올 때만 약간 이상하신 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비가 오나 안 오나 맨날 그냥 이상하신 분이 피성년 후견인이 있을 겁니다. 이분도 이제 중겹을 하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하나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특정, 예전에 아예 이런 거 자체가 없었는데 피특정 후견인도 이분도 이제 중겹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중겹을 전혀 몰라요. 특정한 분야에서 전혀 모르시는 분, 이분들은 중겹을 하기가 어렵다. 운전만 하나 절대 못 하시는 분, 아예 그냥 하버드를 나왔는데도 뭐를요 운전을 못한다. 그럼 운전 분야에서 영업하지 말아라 그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분명히 합격을 했는데 중겹 자체 실무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용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제 사무처리 위임하고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사무처리 뭐가 능력이 우리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약간 뭐 하신 분, 부족하신 분, 부족한 자. 대신에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뭐 한다고요? 아예 없습니다. 결여. 라고 해서 이제 우리 퍼센트로 보니까 부족하신 분은 그래도 10% 정도는 있어요. 자, 비 안 올 때는 괜찮아요. 자, 이분은 아예 결여, 정신이 어디 나갔는데 찾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정신 실종입니다. 이 정도 문제가 되는 게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여기 이제 특정한 사무처리 분야에서 조금 능력이 안 되신 분. 자, 요 정도하고는 좀 다른 분. 하다 여기도 이제 결격사에 해당돼서 중겹을 뭐 한다? 할 수가 없다. 아직도 우리 법제처는 여기를 이제 한정치사한 자, 아죠. 이런 소리 이제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써놨고요. 여기도 이제 금치사한 자. 용어 다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법제처가 금치사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용어 자체가 바뀌었으니까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도 중겹을 할 수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요. 무슨 선고를 받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뭐 되지 않은 사람 로또 복권이라도 돼야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요분도 중겹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주의하십시오. 채무로 완전히 변제하고요. 완전히 변제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뭐를요? 저 선고 자체를 다시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자, 소송을 가서 뭐를요? 선고 자체를 완전히 없앴을 때, 거기서 이제 복권된 경우고요. 그래서 채무로 완제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X, 소송 가야 됩니다. 선고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애야 됩니다. 소송 갔을 때 금방 끝나냐고요, 요게입니다. 채무로 완전히 변제하면 등록 신청 X입니다. 복권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못해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금고 이상. 자, 금고 이상이면 금고나 징역이나 노역을 안 하는 경우, 노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형. 요 세 개도 이제 대상입니다. 무슨 이상은요? 금고 이상에 뭐를 선고받았습니까?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그 선고 다음에 뭐 합니까? 집행. 교도소 수감. 자, 주의하십시오. 자, 집행이 종료됐는데도 얼마라고요? 3년 더 가야 됩니다. 자, 집행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을 면제받았는데도 얼마가요? 3년이 됩니다. 면제된 후 3년이 여기서 더 플러스해야 됩니다. 3년이 뭐가 되지 않으면요? 경과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등록 신청 안 되고 근무도 안 되고 큰 집에서 나오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회 적응이 어려워요. 3년 안에 분명히 들어갈 거야 입니다. 좀 째려보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3년 지나면 사회 적응됐나 보구나. 나중에 중개업을 하라고 주겠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꼭 주의하실 게 먼저 하나씩 따져보실 건데 먼저 집행 종료 사유. 자, 집행 종료 사유에도 사유마다 약간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만기 석방. 자, 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만기 석방을 받았을 때 몇 년만 가면 되겠습니까? 3년이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3년이 경과되면 될 거니까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을 등록 신청할 수 없다. 3년만 가면 돼요. 만기 기간을 다 채웠으니까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석방이 나오겠죠. 가석방. 그 중간에 모범 생활 하다 보니까 나왔다. 3년 선고받고 나서 얼마 만에 2년 만에 나왔다. 1년 남았다. 그입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그냥 3년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같다고요? 남아있는 형기에다가 또 얼마라고요? 3년 계획입니다. 만기 석방이냐고 가석방이 3년만 경과하면 된다고 X계입니다. 요걸 합쳐서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등록 신청을 못해요.
이 정도로 이제 상당히 우리 형의 사유는 우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교도소 갔다 온 경험 없으시잖아요. 계입니다. 자, 디귿번은 이제 무기징역자도 보실까? 무기징역자 평생 동안 교도소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징역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범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석방돼서 나왔다. 별로목을 다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잔영기가 10년으로, 이건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형법에서 잔영기를 10년으로 간주해 놨으니까 잔영기 10년에다가, 그리고 또 얼마라고요? 이 법에서 3년이 경과되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얼마라고요? 3년을 더 합치면 얼마라고요? 13년.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1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뭘 못한다고요? 등록 신청을 못해요. 자, 기억하시기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집행 면제가 조금 더 어려우실 건데요. 집행을 뭐 했다고요? 면제 받고 나왔을 때, 중간에 풀려서 나왔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꼭 두 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형의 시효가 있죠. 자, 가반대. 자, 징역형을 선고를 해놨습니다. 국가가 계속 집행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선고는 남았으니까 나중에 집행을 이렇게 면제받아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집행을 면제받았을 때도 얼마라고 했습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하여튼 여기는 공통적으로 다 3년입니다. 등록 신청을 못해요. 그럼 반대로 3년이 경과되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대기업 총수분들이 많이 무슨 사면 받고 나옵니까? 특별한 사면 구입니다. 대통령에서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 사면 조치가 내리는데, 여기도 얼마라고요? 3년. 그러니까 여긴 중간에 나오지만, 가석방처럼 중간에 나오지만, 여긴 잔영기가 없어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잔영기가 분명히 없으니까 잔영기하고 관련이 없다. 잔영기 빼고 그냥 사면조치로 사라진 게 있으니까 3년만 가면 돼요. 근데 비교하십시오. 꼭 주의하실 게 이제 우리 형해시효하고 공소시효, 우리 화성 사건이 바로 이제 공소시효가 다 완성돼 버렸습니다. 아직도 범인이 누군지 모르고. 자, 우리 공소시효는 국가 공공기관이 소재기를 아예 할 수 있는 기간 이미 놓쳤으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소제기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소제기가 안 되면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만약에 정말 끔찍하지만 화성 사건에서 범인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요.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영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해도 3년 동안 영업하지 마. 그 소리 못해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 일반 사면도 가끔씩 나오죠. 이 일반 사면은 국경일에 나오는 게 일반 사면, 3.1절, 성탄절, 요때 가끔씩, 뭐 최근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일반 사면 형의 선고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결국 뭐라고요? 즉시 가벼우니까 그렇습니다. 즉시 뭘 할 수가 있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도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디귿번은 이제 뭐를요? 외국에서, 아까 보셨는데, 외국에서 바로 형을 모았다고요. 외국에서 이제 형을 바로 이제 집행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았을 때도 또 살아라? 그러진 않습니다. 얼마 남는다고요? 그냥 3년만 경과되지 않으면, 3년 경과되면 괜찮은데,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못 한다. 아주 운 좋게 뭐라고요? 법률이 바뀌면서입니다. 먼저 간통죄로 문제가 되니까요. 선고를 해놨는데 이렇게 헌법소원처럼, 헌법에서 이제 유언이다처럼, 그럼 그 사람 풀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집행을 면제받아요. 지금 현재 죄는 없어지는데요. 여기는 선고가 그래도 남았으니까 얼마는 3년은 가라.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못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정말 많이 어렵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과목 자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어렵지 않은데, 여기다 이제 금고 이상에 뭐를 받고요? 자, 금고 이상은 똑같고, 그리고 집행유예. 자, 케이스 줄 겁니다.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자, 뭐가 있겠습니까? 유예. 여기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유예 기간이 있을 거니까요.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요 네 글자 꼭 박스 하셔야 됩니다.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여기만 결격사유. 근데 주의하십시오. 살다가 나온 거 아닌가. 3년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에 해당.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1년부터 한 5년까지도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징역 1년을, 징역 1년을 뭐 해놨습니까? 선고해놨습니다. 1년이 초범입니다. 이걸 또 집행하게 되면 망가져 나옵니다. 자, 1년 선고했지만 집행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행유예입니다.
여기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건데요. 집행유예 얼마, 요 기간보다는 더 깁니다. 얼마 동안 2년 그래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얼마가 경과되지 않으면 또 얼마가 경과되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여기 이제 징역 1년 선고해놨지만요. 살다가 나온 거 아니죠. 3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합하지도 마시고요. 얼마만요? 2년만 지나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집행유예가 2년 그랬으니까요. 유예 기간만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이제 2년만 경과되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유예 2년 그랬으니까. 그리고 살다가 나온 거 아니니까 3년 계산하지 마시고 합하지도 말고 요것만 잘 버티고 지나면 요것도 깨끗하게 없어지니까. 대신에 2년 안에 사고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류했던 1년을 바로 집행한다는 겁니다. 또 교도소 들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만 더 해보실까? 징역 3년까지도 있는데 징역 3년. 집행유예는 최장 5년까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3년 길죠. 집행유예는 항상 더 길 거니까요. 여기 이제 얼마를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내려는 갑. 여기는 을이었을 때 이 을은 얼마가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괜히 무조건 그냥 징역 얘기만 나오면 3년이다. 그거는 살다가 나와야 3년이고 큰 집 그리 껐다 구경하고 나왔으니까 큰 집을 가려고. 여기는 큰 집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집행을 보류했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5년 동안만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자격 취소를 받았을 때 시험장도 몇 년 동안 못 가고요. 3년 동안 못 갔다고. 그 근무도 3년 동안 못하고 등록 신청도 시장님한테 3년 동안 못 가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격 취소는 얼마라고요? 여기도 이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할 수도 없고 근무도 못한다. 여기는 시험장까지도 쫓겨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뭐를 선고받았을 때 자격정지를 이제 근무하시다가 자격정지를 얻어맞으시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기간이 집행유예와 거의 유사합니다. 정지기간이 나중 경과되지 않으면 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등록 신청을 못해요. 뭐를 못해요? 근무를 못해요. 여기도 이제 네 글자 요거하고 유사합니다. 정지기간 동안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근무도 못한다. 누가 못한다?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 나중에 9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올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제 여기는 안 되더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격 취소 말고 뭐가 있습니까? 등록 취소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등록 취소 자격은 멀쩡하고요. 등록 취소 선고를 받았을 때 얘는 여기도 얼마라고요? 여기도 이제 3년이 뭐 되지 않았을 때 경과되지 않았을 때에도 여긴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하시려면 반대로 이제 3년이 경과되면 시험장 갈 필요 없고 자격은 멀쩡하니까 등록 신청만 해주면 돼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가 여기 이제 우리 종업원도 나왔으니까 사장님도 나오겠죠. 입니다. 자, 먼저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는 사유 앞글자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그리고 꼭 뭐래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폐업신고를 했을 때 폐업신고를 안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업무정지 얻어맞으니까 폐업신고 해놨습니다. 더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고요. 여기도 이제 정지기간중,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하고 이제 긴까지 있을 거니까 여기도 이제 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뭐가 안 된다? 등록 신청이 안 된다. 라고 이제 여기도 이제 자격정지 3월 그러면 3개월, 업무정지 6월 그러면 6월만, 커봐야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근무를 못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째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우리 업무정지 처분을 누가 받았다고요? 법인이. 우리 법인 쪽에는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원이나 사원이나. 그러니까 여기 사원은 고용인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바로 고용인하고는 관련 없다는 겁니다. 월급쟁이하고 관련 없고요. 사장님급들.
이문법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A나 B나 C, D가 있었는데 누가 사고 쳤다? 만약에 C가 확인 설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을 안 했다. 확인 설명 같은 거 안 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을 때 이제 확인 설명도 과태료 와버렸으니까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을 때 그러면 업무 정지. 근데 한 분이 잘못했어도 A가 됐건 B가 됐건 C가 됐건 대표자 E가 됐건 누구든지 다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처분 사유, 법인에서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뭐가 됐을 때 발생,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뭐가 됐을 때 발생, 여기다 이제 발생 당시의 사원인데 임원인데 여기다가 무슨 당시라고 속인다고 했습니까? 처분 당시, 발생은 3월에 됐는데 처분 꾸물거리다 보니까 5월에 처분이 났습니다. 언제 당시라고요? 이 처분 당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당시? 발생 당시 여분들 근무 못해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처분 당시다 꼭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이라고 할지 고용인이 문제가 된다.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가 우리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왔었다고 그죠? 11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제 벌금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먼저 항상 무슨 법을 위반해서 이 법을 위반해서 저 법은 묻질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 법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고요. 명칭도 이제 짧아졌습니다. 맨날 시험 문제가 요거 맞는데 무슨 도로교통법 X입니다. 그리고 형법을 그런 법은 저 법이니까 건축법도 저 법이니까 이런 법하고는 관련 없어요. 여기입니다.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금액 주의하셔야 됩니다. 300만 원 숫자 또 속일 겁니다. 300만 원 이상의 만약에 299만 원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여기입니다. 300만 원 딱 되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300만 원 이상의 뭐를 선고받고요? 벌금형. 자, 이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하다 이 법으로 벌금 얻어맞으면 이제 크다 합격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몇 년 기간? 3년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 특목 신청을 못한다. 자, 대신에 고용인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았을 때 거기는 문제 안 삼을게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냅니다. 12번째 이제 10번째하고 유사한데요. 여기 이제 우리 법인에서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데 임원이나 우리 사원 중에서 여기도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는 B가 맛이 좀 같더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습니다. P 한정 후견이 또 C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임원이나 사원이 뭐에 해당됐을 때 자격을 결한다는 결격 사유에 해당됐을 때 그럼 이제 충분한 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기간? 2월. 이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2월 이내에 문제가 있는 여부는 잘라버렸으면 됐을 건데 내보냈으면 됐을 건데 뭐 하지 않았다?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으면 해소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해소를 하지 않았을 때 뭐에 해당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항상 정말 결격 사유는 안 나올 수가 아예 없을 정도니까 주의를 꼭 한번 해놓으시고요. 이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오게 될 거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